반갑습니다. 셋단자연구소 양선입니다. 한자는 태고일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담긴 애환과 지혜의 생생한 인류 역사입니다. 한자는 극복 대상이 아닌 동행자일 때가 좋습니다. 이해하면 한자와 좋은 것이 되어 동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해하며 동행하는 멋진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셋단자입니다. 오늘은 셋단자 제187강 호피무늬 호자에 관련된 셋단자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글자는 한 글자의 중심자와 6글자의 관료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중심자는 호피무늬 호자이고 호피무늬는 호랑이의 겉모습을 의미합니다. 호랑이를 직접 대면하는 상황인 것이지요. 셋단자 187강은 호랑이를 통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그런 한자로 구성되었습니다. 중심자를 보겠습니다. 중심자는 호피무늬 호자입니다. 호피무늬 호자는 호피무늬를 의미합니다. 호피무늬라는 것은 호랑이의 털가죽에 있는 무늬로서 호랑이의 겉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점을 의미하면서 운수나 기운을 표현하고 있는 점복자와 기슭을 의미하면서 가림막을 표현하고 있는 기슭엄자와 숫자 7으로서 완성되었다라는 의미로서 성체, 완전한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7, 7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호피무늬 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점복자에 해당되는 기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호랑이의 꼬리입니다. 또 기슭엄자에 해당되는 동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7, 7자에 해당되는 성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호랑이의 완전한 모습이지요. 이렇게 세 이미지가 그려진 모양이 호피무늬 호자여서 호피무늬 호자가 표현하는 그 호피무늬는 성체에 가림막을 치고 기운만 느껴지는 상황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호피무늬는 호랑이 털가죽에 있는 무늬를 말하는 것으로서 호랑이를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호피무늬를 보았다는 것은 호랑이를 보게 된 상황입니다. 호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호환은 호랑이에게 당하는 재해를 말하는 것인데 옛날에는 호환, 마마, 전쟁 등을 가장 무서운 재앙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짐승들은 피하거나 물리칠 가능성도 있는데 호랑이는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명수였고 인간을 자주 습격하는 그런 경향도 있었지요. 그래서 호랑이를 보지 않는 것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최선의 방책이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호랑이와 대면하여 호피를 보았다면 그 사람은 죽은 사람이나 진배 없습니다. 호피를 보고서도 다시 말해서 호랑이를 대면하고 살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산 사람에게 호피는 없는 문양인 것입니다. 지금이야 동물원에 가면 얼마든지 호랑이를 관찰할 수 있지만 그것은 최근 일입니다. 호피무늬 호자는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아직 나타나지 않아서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중심자인 호피무늬 호자에서 부수를 사용되고 있는 점복자는 점치는 것을 의미하여 운수나 기운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기운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기슭엄자는 기슭이나 언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무엇을 감추어주는 그런 가림막의 역할을 합니다. 또 7, 7자는 서양에서 행운의 숫자라고 하듯이 창조 일정 중에 모든 것이 창조되어 마무리된 상황에서 쉬는 날이라 완성된 모습, 즉 성체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피무늬 호자는 호랑이의 성체는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듯이 보이지 않고 호랑이의 기운만 느껴지는 상황으로서 이것을 호피무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호랑이가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호랑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진 중심자를 기억하면서 관련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련자는 범호자입니다. 범호자는 범을 의미합니다. 범호자는 호랑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해당 부수로는 호피무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다 또는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 호피무늬 호자와 사람을 의미하는 사람인자로 구성되었습니다. 범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호피무늬 호자에 해당되는 호랑이의 겉모습 호피무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인자에 해당되는 위를 바라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범호자여서 범호자가 표현한 그 호랑이는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프리카 사막 등지에서는 사자나 호랑이가 동시에 살고 있지만 우리나라, 중국 등이 포함된 동아시아에서는 사자는 없고 호랑이만 살았습니다. 그 호랑이로 인한 피해는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면서 호랑이를 보지 않는다는 것은 커다란 행운이었지요. 혹시 어떤 사람이 호랑이를 보고서도 살았다면 그 사람은 정신이 나가버린 어리벙벙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호피무늬 호자는 보통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아서 없는 짐승의 호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임꺽정 같은 천하장사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르지만 살아있는 보통 사람에게는 호랑이가 어디엔가 있다는 말은 들어봤지만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짐승인 것이지요. 두 번째 관련자는 부르짖을 호자입니다. 부르짖을 호자는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이름을 의미하면서 대상을 표현하고 있는 이름 호자와 호랑이를 의미하는 범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르짖을 호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이름 호자에 해당되는 이름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범 호자에 해당되는 호랑이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부르짖을 호자여서 부르짖을 호자가 표현하는 그 부르짖는 것은 호랑이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만약에 산에서든 어디서 호랑이를 보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꿈에서도 보고 싶지 않은 호랑이를 부지불식간에 보았다면 가장 큰 소리로 부르짖겠지요. 호랑이다 하면서 주변에 알리고 할 수만 있다면 도망쳐야 하겠지요. 있는 힘껏 가장 큰 소리로 호랑이를 부를 것입니다. 그렇게 호랑이를 부르듯 소리를 지르는 것을 부르짖는다고 합니다. 부르짖을 호자는 호랑이를 부르듯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부르짖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가능하면 부르짖음이 없는 인생을 살아야 평안할 것입니다. 세 번째 관련자는 빌허자입니다. 빌허자는 비다, 없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호피무늬를 의미하면서 보이지 않는다 또는 없다 등의 의미가 있는 호피무늬 호자와 이를 의미하는 일업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빌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호피무늬 호자에 해당되는 호피무늬가 있습니다. 또 일업자에 해당되는 일하러 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빌허자여서 빌허자가 표현하는 그 빈 것은 일이 없는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일정한 공간에 사람이나 사물 등이 들어있지 아니한 상태를 비어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대체로 일정한 공간이라고 하면 창고를 생각하든지 사무실 등 건물의 내부를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도 들어보셨죠? 북한 사람들이 별일이 없다라고 할 때 일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생을 타면서 중국 갔을 때도 조선족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이라는 것은 돈벌이를 위한 노동을 생각할 텐데 이는 작은 범주의 일인 것이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행동이 일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빌허자는 일이 없는 것을 빈 것이라고 해석하는데 이때의 대상 공간은 건물보다는 마음의 공간이라 해석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일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움직임을 일로 해석한다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빌허자는 일, 직업, 생업 등을 의미하는 업자의 간자체로서 일을 의미하는 부수로 사용되어 일이 없는 것을 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그저 멍하니 있는 상태를 빈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지요. 네 번째 관련자는 터허자입니다. 터허자는 터를 의미합니다. 해당 부수로는 흙이나 땅을 의미하고 있는 흙토자와 비었다라는 의미의 빌허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터허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흙토자에 해당되는 흙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땅입니다. 또 빌허자에 해당되는 호피무늬와 일하러 가는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터허자여서 터허자가 표현하는 그 터는 땅이 비어있는 곳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땅 위에 건물이 없거나 밭 위에 작물이 없는 상태를 터라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바사왕의 술 관원장으로 성공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이 황폐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왕께 부탁하여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이미 다 무너져서 황폐하게 터만 남은 예루살렘 성곽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느헤미야의 안타까움이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부임한 느헤미야는 결심을 하고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인내와 성실로 성벽을 재건하는 잔잔한 감동을 전해줍니다. 전쟁과 오랜 식민지로 빈터가 된 예루살렘이 이전에 웅장한 성곽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터 위에 아름다운 건물들이 생겨난 것이죠. 터허자는 땅이 비어있는 곳이 터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관련자는 사나울 학자입니다. 사나울 학자는 사납다, 보질다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수로는 호피무늬를 의미하면서 보이지 않는다 또는 없다 등의 의미가 있는 호피무늬 호자와 감추다라는 의미의 감출 해자와 숫자 하나를 의미하면서 물건이나 존재를 표현하고 있는 한일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나울 학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호피무늬 호자에 해당되는 호피무늬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출 해자에 해당되는 보석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또 한일자에 해당되는 그 안에 들어있는 귀중한 귀금속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사나울 학자여서 사나울 학자가 표현하는 그 사나운 언행은 감추어진 어떤 것도 없을 때 나타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질이나 행동이 모질고 억센 것을 사납다라고 합니다. 사람들마다에는 양면성이 있어서 그렇게 점잖고 순하던 사람이 어느 상황에서는 사납게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여자친구와 헤어지자고 하니 여자친구가 그 가족들을 잔혹하게 살해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그 사람이 평상시에도 사나운 그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갑자기 사납게 돌변한 것이지요. 사나울 학자는 사납게 된 이유가 감추어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진정할 수 없어도 보여서는 안 되는 그런 언행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서로 사용되는 감출 해자는
감추다, 덮다 등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한일자는 글자 중간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감추어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게 무엇일까요? 바로 이성이나 양심입니다. 이성이나 양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성이나 양심이 사람의 어디엔가 감춰져 있는 것이죠. 그것이 없으면 짐승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이유로 감정이 격해지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감추어진 것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보여서는 안 되는 언행들이 표출되고 사납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야수의 본능이라 할 것입니다. 사나울 학자는 감추어진 어떤 것도 없을 때 사나운 언행이 나타난다고 표현합니다. 여섯 번째 관련자는 희롱할 학자입니다. 희롱할 학자는 희롱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로는 말씀으로 의미하는 말씀 원자와 사납다라는 의미로서 학자를 표현하고 있는 사나울 학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롱할 학자를 이미지로 표현해보면 말씀 원자에 해당되는 말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나울 학자에 해당되는 호피무늬와 보석함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이미지가 결합된 모양이 희롱할 학자여서 희롱할 학자가 표현하는 그 희롱하는 것은 말로 학대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말이나 행동으로 실없이 놀리는 것을 희롱한다고 합니다. 요즘에 문제되는 희롱은 성희롱입니다. 저도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성폭력 중에 하나인 성희롱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생각하는 기준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나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피해자의 감정을 우선하는 것이지요. 가벼운 농담으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희롱이라면 한자에서는 말로 학대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라도 학대를 가벼운 장난이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자에서 말하는 희롱은 말로 하는 학대이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장난으로 하는 게 아니지요. 희롱할 학자는 말로 사납게 하는 것, 즉 말로 하는 학대가 희롱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은 한 글자의 중심자와 여섯 글자의 관련자로 구성된 호피무늬 호자의 세트 한자를 공부해봤습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서 이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